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묘한 케이지의 케이지입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로 잘 알려진 웨스 앤더슨 감독의 최신작 더 프렌치 디스패치의 예고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잡지를 수집하는 일이 자신의 취미라고 밝힌 웨스 앤더슨 감독이 가장 사랑하는 잡지 더 뉴요커즈를 모델로 프랑스에 있는 가상의 신문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리는 작품인데요. 웨스 앤더슨 감독은 이 영화를 두고 언론인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라는 표현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 놀랍고 기발한 미장센으로 가득한 이 영화를 저와 함께 미리 보시죠. 무대는 프랑스에 소재한 가상의 도시 온니슈르블라지인데요. 제 불어 발음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앞단어 온니와 끝단어 블라지는 권태롭다, 지루하다, 흥미가 없다는 등의 동의어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영화의 배경지는 심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한 신문사인 캔자스 이브닝 선의 프랑스 지국에서는 이 심심한 동네에서 더 프렌치 디스패치라는 잡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편집부의 모습이죠. 이 잡지가 취급하는 내용은 실로 다양해 보입니다. 나라 안팎의 정세와 체스 경기, 정치적인 소요사태, 고급 예술과 저급 예술, 과거와 현재, 강에 떠오른 시체나 거리의 여인들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You don't think it's almost too seedy this time? No, I don't. Decent people. It's supposed to be charming. 기사의 편집 진척도를 나타내는 현황판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편집장 아서 하위처 주니어는 최고의 팀을 꾸리기 시작하는데요. 표지 디자이너부터 기자들까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베런슨, 사자렉, 클레멘츠, 로벅 라이트 같은 아주 유능한 기자들을 말이죠. Just try to make it sound like you wrote it that way on purpose. 영화는 몇 개의 챕터로 나눠있는 구성으로 보이고요. 제1장은 JKL, 베렌센 기자에 의한 완전한 걸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투옥된 예술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술가인 모세 로젠탈은 아주 도발적인 주제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가장 눈에 띄는 예술가로 감옥에 투옥이 되었어도 그의 예술은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교도관인 시몬은 그의 모델이 되어줍니다. 그의 그림인 벌거벗은 시몬, 제2독방동, 취미방을 이바드 피스칼레, 소위 탈세를 돕는 미술품 브로커가 탐을 내고 있는 것 같죠. I want to buy it. It's not for sale. Yes, it is. No, it isn't. Yes, it is. No, it isn't. Yes, it is. No. 얼마 후 그의 그림은 소동의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제2장은 루신다 클레멘츠 기자의 선언문의 수정이라는 기사인데요. 루신다는 학생운동과 정부의 충돌을 목격했고 오랜 통치기간을 혁명으로 이끌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 그 중에서도 제피렐리와 줄리엣 편에서 함께 움직이면서 취재를 하는 듯 하죠. I'm naked, Mrs. Clements. I can see that. 잠깐 아까 전에 체스 장면으로 돌아가 보죠. 체스를 두고 있는 건 제피렐리인데 뒤에 있는 청중들은 엎친 데 덮친 것처럼 슬프다, 소년들을 허용하라,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올리다 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걸 보면 추측컨대 시위와 연관이 있는 체스 한 판이 아닐까 싶고요. 제3장은 로벅 라이트 기자의 경찰서장의 은밀한 식당입니다. 네스카피어 서장은 전속 요리사를 고용해서 만찬을 즐기는데요. 그 전속 요리사는 마치 3명이 동시에 일하는 듯한 능숙함과 천장까지 닿을 것 같은 불을 다룰 정도의 엄청난 솜씨를 갖고 있죠. 라이트 기자가 쇼에 나가는 장면 속에서 쇼 진행자는 리에브 슈라이버가 나오고요. 이 감옥 속의 남자는 윌리엄 데포로 보이죠. 이 장면 속에서 요리사가 왜 링게를 맡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도시 전역의 상황판 아래 프레스룸처럼 보이는 공간이 나오고 모두가 음식 맛에 황홀경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경찰서장의 아들을 유괴했다는 납치범의 협박 전화가 걸려옵니다. 서장은 즉시 뛰쳐나가고요. 낭만적인 주크박스를 사이에 둔 제피렐리와 줄리엣, 세탁물을 보관하는 아주 작은 벽장 속에 의자에 묶인 채로 앉아있는 서장의 아들, 그리고 그 서장의 아들을 지키고 앉아있는 사람은 시열사 로넌입니다. 교도관과 전기의자, 사이코패스 사형수라는 글귀가 등에 새겨진 모세와 브로커의 난장판이죠. 요리사는 음식을 들고 원형 계단을 오르고요. 발레 슈즈를 신은 남자가 줄을 타고 내려오는데 뒤에 있는 남자는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장의 아들은 도망가는 중이고요. 제피렐리와 줄리엣이 스쿠터를 타는 장면이고요. 납치범들과 깽단들이 뒤섞인 모종의 세력 같은데 경찰과 위아래 총격전 이후 영화의 각 인물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아주 좁은 독방에 투옥된 채 가글을 하고 있는 예술가 모세 로젠탈러는 베니치오 델 토로, 화장실에 있는 클레멘트 기자는 프랜시스 맥도먼드, 어쩐 일로 감옥에 있는 라이트 기자는 이름도 비슷한 제프리 라이트. 수염 밀고 머리 붙이니까 정말 어려 보이죠. 미술품 브로커는 에드리언 브로디, 베렌센 기자는 틸다 스윈턴, 학생운동가인 제피렐리는 티모시 살라메, 모세의 작품 모델이자 교도관은 레아 세이두, 웨스 앤더슨 감독 작품의 단골이며 여러 각본에도 참여하고 있었던 오웬 윌슨은 이번 작품에서 파견 기자인 세자렉을 연기했고, 영화 감독인 마티오 아말릭은 경찰서장, 학생운동가인 줄리엣은 리나 쿠도리, 경찰서장의 전속 요리사는 스티븐 박,
그리고 실제 뉴요커지의 창립자이자 편집자인 헤럴드 로스로부터 영감을 받은 인물인 더 프렌치 디스패치의 편집장인 아서는 빌 머레이가 연기했습니다. 그 밖에도 아까 살짝 보였던 리에브 슈라이버, 엘리자베스 모스, 에드워드 노튼, 윌리엄 데포, 크리스토프 왈츠까지 대단하죠. 1 hour to press. You're fired. Really? Don't cry in my office. 네, 지금까지 더 프렌치 디스패치의 예고편을 함께 살펴봤고요. 이 영화를 좀 더 재미있게 만들어줄 꿀잼 포인트 몇 가지만 짚고 가시죠. 첫 번째로 이 웨스 앤더슨이라는 감독의 영화적인 특징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웨스 앤더슨 감독은 약간 비틀린 유머 감각과 심각한 주제, 그리고 감정을 한데 뒤섞는 것에 아주 유능한 감독이죠. 과거에는 건축가와 작가가 되고 싶었다는 그는 젊은 시절부터 슈퍼 8mm 필름으로 영화를 만들어 왔었죠. 지금까지 해왔던 파편화된 행위들의 조합이 즉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영화를 만드는 일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의 영화는 완전히 코미디이기만 한 영화는 아닙니다. 이야기의 중반부부터 조금씩 어두운 면으로 진입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지면 그 상황에서 불가능을 어떻게 실현시킬지 즐기는 감독이라고도 하죠. 웨스 앤더슨 영화는 그가 자주 말했듯이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를 분할하는 것을 즐기죠. 두 번째로 배우들이 있습니다. 웨스 앤더슨 감독은 오웬 윌슨과 대학에서 만났고요. 아버지로부터 수천 달러를 빌려서 단편 영화를 오웬 윌슨과 함께 만들기도 했습니다. 둘 다 영화를 좋아해서요, 카페에 틀어박혀서 각본을 쓰고 회의를 하기를 하루 종일 했다고 전해지죠. 이런 두 사람의 경험이 웨스 앤더슨이 장편 영화를 감독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여전히 둘은 막역한 사이라고도 합니다. 빌 머레이는 웨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 중에 이번 작품까지 치면 총 9작품이나 함께 했습니다. 틸다 스윈튼도 이번까지 하면 4작품이나 되죠. 그 밖에도 많은 배우가 그렇게 작업을 해오고 있고요. 이렇게나 많은 배우들이 웨스 앤더슨 영화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웨스 앤더슨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미술입니다. 소품과 세트가 압도적으로 치밀하고 한 장면 안에도 정보의 양이 무척 많죠. 소품이나 장소, 의상 등에도 다량의 의미가 있어서요. 소품의 위치에 따라서 등장인물 간의 관계나 갈등 또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는 세련된 구스타프를 상징하는 아이템으로 르파나슈 향수가 곳곳에서 등장을 했었고, 로얄 테넌바움의 체즈 가족은 붉은색 트레이닝 저지와 팬츠의 깔맞춤이 인상적이었죠. 아르누보풍의 색채 감각을 보여줬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다즐링 주식회사만 봐도 화면에 걸린 필터링과 파스텔 톤의 색 보정 등 실로 다양한 색채들이 영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미장센이 아주 치밀해서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진 연극 무대 같은데요. 그 감각이 무대만한 작은 공간뿐만 아니라 정말 큰 공간 전체에 담겨 있다는 점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넷째로는 촬영이 있겠습니다. 촬영에 있어서는 광각으로 찍은 샷들, 좌우 대칭샷, 따라가는 트래킹샷, 그리고 슬로우 모션까지 웨스 앤더슨 영화라면은 반드시 나오는 몇 가지 촬영 기법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인물 표현이 있겠는데요. 웨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에는 마치 인생을 달관한 듯한 말투를 하는 아이들이 곧잘 등장하기도 했었죠. 이런 점들은 스누피가 나오는 만화 피너츠의 저자인 찰스 M 슐츠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웨스 앤더슨 영화 속의 인물들은 갑자기 이성을 잃거나 돌발적인 행위를 하기도 하죠. 인물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심정을 포착하기도 하고, 대사에는 독특한 리듬이 담겨 있습니다. Excuse me? The police are here. They asked for you. Tell them I'll be right down. Okay. Inspector Hancock. By order of the Commissioner of Police of Broca Province, I hereby place you under arrest for the murder of Madame Celine Villeneuve de Coffin Taxi. And you think I did it? 이 영화의 국내 개봉일은 아직 미정이며 미국 현지는 7월 24일입니다. 카메라는 아리캠 LT를 사용했는데 이게 2000년대 중반쯤에 나온 카메라로 16mm와 35mm 네거티브 포맷을 썼고요. 마스터 포맷은 4K, 프랑스에서 로켓 촬영도 했습니다. 이 영화에 출연하고 있는 많은 출연진들은 각 장면마다 즉흥 연기가 다소 담겨 있고 대본이 아주 잘 쓰여져 있고 너무 작업이 즐거웠다고 하는데요. 웨스 앤더슨 감독의 매력적인 작품 세계를 담기엔 제 설명이 분명히 부족했을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직접 작품을 보시는 거겠죠. 마음에 드시는 웨스 앤더슨 영화를 먼저 보시고 올해 여름에 개봉할 이 영화를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즐겁게 보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케이지의 케이지였습니다.